NCS 패스 실전 문제 풀이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의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기초 연산 능력에서 응용 수리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109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B, C 3명이 운동장의 트랙을 한 바퀴를 뛰는 경주를 하였습니다. 자, A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B와 C는 결승점에서 각각 4m하고 8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한 B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C는 결승점에서 4.04m가 떨어져 있었다. 세 사람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을 때 이 트랙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우선 이제 트랙의 길이를 x로 한번 놓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운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속 공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좀 중점을 두는 거는 좀 비례식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식을 좀 간단화시키는 연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찍어놓은 이제 다른 강의들에서 기본적인 응용 수리의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실전 강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식을 좀 세우는 그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트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랙을 지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트랙을 돌았습니다. 누가? A는 다 돈 거예요. 자, A는 결승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B는 여기까지 왔고 C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B가 얼마만큼 못 간 거냐면 4m만큼 못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C는 여기까지, 여기가 합쳐서 이제 요 길이 자체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얘가 8m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시간이 더 흘렀겠죠. 자, A는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고,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B죠. 자, B가 이제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C가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이 남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04m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등장인물, 자, A는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걔를 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두 번 등장한 이제 B하고 C를 가지고 비례식을 세울게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B가 X, 즉 트랙의 길이가 X였잖아요. 자, X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모자라냐면 4. 자, X-4만큼 간 겁니다. 자, 그때 기준으로 이제 C는 X-8만큼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되냐면, 자, 이쪽 C하고 결합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B는 결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B가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건 바로 이 남은 4m를 다 간 거죠. 남은 4m를 다 간 거예요. 자, 그때 C는 얼마만큼 갔냐면 4.04만큼 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8m였는데 남은 게 4.04니까 3.9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만 세워서, 자, 계산을 이제 이렇게 주시면 정답이 이제 404m가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식을 계산하실 때도 조금 이제 지저분한 계산이 나오면 항상 이제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약분. 자, 언제나 약분은 잘 하시지만 숫자를 올리는 거에 약하시거든요. 자, 얘를 올려보세요. 자,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100을 곱해서 400을 만들고, 얘를 100을 곱해서 396을 만들면, 자, x-4 대 x-8이 400 대 396이니까, 자, 우리 선택지에 있는 숫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x가 404가 되면, 자, 404에서 4를 빼서 400이 되고, 404에서 8을 빼서 39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이 계산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언제나 강조드립니다. 약분만 잘할 게 아니라 계산을 편한 숫자를 만든다. 그게 이제 이런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109페이지에는 9번 문제를 하나 좀 풀어봤고,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11번 문제인데, 자, 같이 보죠. 땡땡공사 신입사원 채용 필기평가에서 총 응시자는 300명이었다.
자, 근데 응시자 전체의 필기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이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82점,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2점일 때 합격자는 모두 몇 명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잘 되는 주제죠. 바로 뭐냐면 평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평균하고 이제 비례식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인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식을 세운다는 건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총 응시자가 300명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뭐냐면 합격자예요. 자, 그래서 합격자를 X로 놓는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합격자 X가 있습니다. 합격자 X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합격자의 점수가 얼마냐면 82점이에요. 자, 합격자의 평균이 82점이기 때문에 사실 X명이 그 모두가 82점을 맞은 건 아니지만 합을 구할 때는 어차피 여기다 82를 곱해주면 합격자의 총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합격자의 총 점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한 원리로 이제 불합격자의 점수는 얼마가 되냐면, 자, 300명 중에서 X명을 빼주면 되니까 300-X가 되겠죠? 자, 거기에 불합격자의 점수인 62점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수는 뭐가 되냐면 불합격자의 합이 되겠죠? 불합격자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총 점수의 합은 얼마예요? 자, 300명이잖아요. 인원이 300명이고, 자, 그 점수가 모두 70점이 평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풀어주시면 아마 정답이 X가 보니까 120명이네요. 자, 요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식으로도 반드시 평균과 총합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좀 활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이런 세세한 설명을 좀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중평균에 대한 이 공부가 좀 선행적인 학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저희 이제 회사 그 유튜브 그 홈페이지에 돌아보면 이제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가중평균에 대해서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반드시 공부하셔가지고 가중평균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베이스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래도 요 강의를 이제 처음 찍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실전 강의처럼 바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냐면 82점이에요. 근데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 62점입니다. 근데 전체 평균이 70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중평균에서 중요한 건 평균까지의 거리의 비를 이렇게 교차, 자, 크로스 해주게 되면 이제 인원수 또는 뭐 비중, 양의 비가 되기 때문에, 자, 8대 12를 약분해주면 3대 2가 되겠죠. 3대 2. 그러니까 전체 300명이 있잖아요. 전체 300명 중에 5분의 2만큼 차지하니까, 자, 60명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120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중평균에서 항상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자, 문제 읽으시면서 70점, 평균이 70점인데 여기는 12점 차이가 나는구나. 자, 여기는 8점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12대 8, 자, 뒤집으면 2대 3이구나. 그래서 합격자는 B가 2가 되고 불합격자는 B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B를 찾을 수 있는 수준까지 숙달을 해주신다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라든가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풀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C점자는 전자사전 A제품과 B제품을 5,000개를 생산하여 흑자를 내었다. 자, 올해는 지난해 총 생산량보다 7% 증가하였으나 지난해보다 A제품의 생산량은 5%가 감소하였고 B제품의 생산량은 10% 증가했다. 자, 올해 생산된 A제품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 아마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바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는 아실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올해 생산된 A제품을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잡을 때는 언제나 지난해. 자, 지난해 생산된
A 제품을 미지수 A로 놓겠습니다. 자, 지난해 생산된 A 제품이 이제 스몰 A죠. A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라는 거가 자, 얼만큼 이제 변했냐면 5%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자, 원래 우리 식을 세울 땐 5%를 감소하면 1-100분의 5로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하실 땐, 자, 그렇게 세우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과정으로 이제 A가 이제 소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미리부터 예측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변화량. 변화된 부분만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5%가 감소한 거니까 그냥 A 중에서 100분의 -5가 줄었다 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번에 B인데 B라고 이제 놓는 것보단 5000개를 쓰는 게 좋으니까 5000-B가 되겠죠. 아니, 5000-A가 되겠죠. 그래서 5000-A라고 놓고,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자, 10%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했더니 얼마냐면 전체 제품이 5000개였습니다. 전체 제품이 5000개였고 그 중에 증가한 게 100분의 7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연립을 해서 연립이 1차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A가 아마 1000이 나올 겁니다. 1000이. 그래서 1000에서 이제 5%가 준 거니까 올해 A 제품 생산량은 950개가 돼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고, 자, 이것도 뭐 계산이 느리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텐데, 자, 요걸 한번 봅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자, 비례식. 제가 지금 요번 시간에 좀 다룰 거 뭐라 그랬냐면, 좀 식을 단순화시키는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식으로 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먼저 이제 바로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가 7%가 증가했는데, 자, 얘는 5%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냐면 10이에요. 여기 -5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B제품은 생산량이 10% 증가했으니까 차이가 3입니다. 그러니까 12대3이에요. 12대3. 자,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서 해야 될 걸 제가 쓰는 겁니다. 12대3이죠? 자, 크로스하게 되면 1대4가 되죠. 1대4가 되니까, 자, 5000개를 1대4로 나눈 거니까 1000개가 된다는 걸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5%가 줄어서 950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습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써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하나는 10%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5%가 감소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평균이 7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까지의 거리가 3, 12가 되고,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크로스 해주게 되면 1대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된다? 1000개가 됐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훨씬 더 스피드하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는 가중평균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이제 이 실전 강의의 뒤에까지 강의를 들어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드리지는 않아요. 자, 요건 제가 따로 공개 영상으로 찍어놓은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중평균에 대한 거고, 근데 거기에 응용수리 강의가 이제 2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2가지를 다 봐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응용수리 자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자료 해석이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 자원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고 그다음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111페이지의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 업체에서 바디필로우를 판매하려고 한다. 자, 원가가 10,000원짜리 상품에 40%의 이윤을 더해 판매했더니 40%의 물건이 남았습니다. 40%의 물건이 남았다는 건 60%를 판 거겠죠? 자, 남은 물건을 할인하여 처분하려고 할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대 몇 %까지 할인할 수 있는가라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익에 관련된 문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원가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정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원가라는 건 이제 재료비라도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가 1000원이라고 10,000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재료비하고 뭐하고 뭘 더한 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딱
손익분기점이 0이 되는 거죠. 즉 원가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이익이나 손해는 없는 겁니다. 자, 판매가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판매가 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정가라는 건 처음에 이제 뭐 얼마에 팔려고 했던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원가 10,000원짜리 상품에 40%의 이윤을 더했기 때문에 원래 정가가 14,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4,000원에 판매를 한 거죠. 14,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얼마만큼 팔았냐면 물건을 60%의 물건을 판 거예요. 자, 60%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얼마가 남은 거죠? 40%의 물건이 남은 상황에서 이 가격을 여기 있는 14,000원에 대비해서 자, 얼마에 팔았겠죠. 그래서 이 14,000원 기준으로 몇 %까지 할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해설을 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소수점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이게 5번 이제 71%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대 몇 %까지 할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객관식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뭐 71. 얼마가 나왔을 때 71%까지는 할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틀렸다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될 거고 실제에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의 특성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게 뭐냐면 자, 저희 이제 해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전체 양, 이 바디 필로우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파라고 놓고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아마 세우고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14,000원에 전체 알파 중에 0.6 알파만큼 팔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할 텐데 자, 요건 이제 제가 쓰질 않을게요, 애초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식을 세울 때 조건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비율의 문제죠. 비율의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개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원래 바디 필로우가 10개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를 판 거냐면 6개를 판 거예요. 그리고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건 뭐냐면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는 거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처음에 40%의 이윤을 더했으니까 하나 팠는다 얼마 남았냐면 4,000원이 남은 거죠. 자, 4,000원이 남았으니까 우리 6개를 판 거죠. 그래서 24,000원의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남은 게 지금 현재 몇 개냐면 4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손익분기점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4,000원의 손해를 봐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여기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익은 원가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원가 기준으로 4,000원 이익, 원가 기준으로 6,000원 손해예요. 6,000원 손해. 자, 그럼 10,000원에서 6,000원을 빼면 얼마죠?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14,000원에서 얼마냐면 4,000원. 요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14,000원에서 4,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분하시면 이제 7분의 2로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할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4,000원에서 10,000 이렇게 하셔가지고 7분의 5를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7분의 1 정도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7 곱하기 14가 98이죠. 그러니까 7 곱하기 14가 98이니까 얘 자체가 28%를 좀 넘는다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7분의 1 자체를 이제 14.1%라든가 14.2%, 그러니까 14.2, 뭐 3% 정도가 이제 좀 더 정확할 텐데 자, 이 정도로 이제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4%보다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충분히 그 간격으로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개수를 10개 정도로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뭐 적당히 좀 7분의 2. 자, 못 외우셨던 분들도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7 곱하기 14는 98이니까. 자, 물론 직접 나누셔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5하고 7이니까 나누면 첫 시작이 7이라는 게 바로 나오니까 정답은 5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기까지 원하는 이유는 자, 이 문제만 우리 풀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에 뭐 70분에
70분의 23이 몇 프로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게 7분의 1의 상황으로 생각해가지고 14.3%가 되니까 자, 밑에다가 14.3 곱하고 위에다가 14.3을 곱하면 대략적인 퍼센트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번 문제 또 하나 풀어봤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죠. 112페이지에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을병정은 아래와 같이 동심원인 경기장에서 각자 자신에게 정해진 원위를 10분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갑을병정 4명이 10분 동안 걸은 거리가 각각 7바퀴, 5바퀴, 3바퀴, 1바퀴일 때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사람은 이라고. 그럼 뭐 전제 조건은 이제 이 원만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 속력이라는 건 우리 이제 거시속이잖아요. 속력은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평균이 붙었어요.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면 총이 붙으면 돼요. 총 시간분의 총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이제 뭐 상황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운동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강의 시작부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번 강의에서 뭐 여러분들 뭐 해설에 정확한 계산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자, 우리가 좀 식을 단순화시켜서 비례식 같은 걸 활용해서 답을 좀 빨리 찾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반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갑이 반지름이 10m가 아니라 얼마냐면 5m예요. 그러니까 갑이 반지름이 5입니다. 5.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10을 더하게 되니까 15가 돼요. 그 다음에 병은 25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은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반지름이 5, 15, 25, 35예요. 자, 그 다음에 바퀴수가 나오죠. 7바퀴, 5바퀴, 3바퀴, 1바퀴예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원주죠. 이게 반지름이 이렇게,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반지름이 R이 있을 때 아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파이를 이제 3으로 해서 이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2파이 R을 하셔야죠. 자, 2파이 R이니까 저걸로 해서 구하셔도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비례식이죠. 이 비례식이라는 게 뭐냐면 원주의 즉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를 읽어서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는 35가 되고 얘도 35가 됩니다. 근데 얘는 75가 되고 얘는 75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시간 동안 요 75가 더 많이 걸은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 중에 을병이 가장 이제 속도가 평균 속력이 빠른 거죠. 반대로 갑하고 정이 가장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식을 세우실 때 기계적으로 세우시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계산 실수가 좀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수리 첫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